이 시간은 한번 임야나 농지 투자 시에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의 관리사. 임야의 관리사는 15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부지 60평에. 근데 이 관리사는 주택으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리사는 이제 임야의 관리가 이 목적이지만 실제 여기서 거주하면서 그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는 허술하게 지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볏장처럼 잘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북한강변이나 이렇게 양평이나 인근의 한강변에 보면 관리사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실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아님에도 이제 100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한데 이것은 산내초나 산초의 보관시설도 이렇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임야를 이제 관리하고 경영을 하려면 임업인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연간 이제 판매액이,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혹은 산림조합원에 가입을 한다든가 3헥타르 이상, 3헥타르는 약 9,000평이죠. 이상의 임야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임업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론 임야를 가지고 있어 산림조합원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업인이고 실제 임야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면세율도 나오고, 또한 농업인이 농업에 사용하는 농기구가 있다면 면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업인이나 농업인은 이제 장기 저리 대출 정책 자금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에 관리사를 짓고 또 임야를 개발을 해서 투자이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임야의 보존 관리라든가 또 농림지역 임야는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농림지역 농지는 농업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면 농지에는 농막도 질 수가 있고 또 농업인 주택도 질 수가 있고, 또한 농업인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야에는 이제 관리사를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 후계에 따라 임업인이 되면은 임야에 보존 임지라든가 혹은 농림지역 임야에도 그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임야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추후에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임야에 집을 짓는다든가 펜션을 짓는다든가 혹은 골프 연습장을 한다든가 수영장을 한다든가 스키장을 한다든가 식당이나 커피숍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데 임업인이 되면은, 또 임업 후계자가 되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일반인들은 할 수 없지만 임업인은 할 수 있고, 또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인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300평 이하의 농지인데, 이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300평 이상은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또한 3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 농어에 종사지 농지원부도 가능하고 농협경영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임야의 구입 시 이제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임지가 아닌 준보존 임지를 일반인들은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원이나 관광지나 천기념물 보호지나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런 지역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보안임이나 사방지나 또한 국고보조를 받은 지역도 개발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산지 경사도가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종전에는 45%까지 이제 45도까지 허용했으나 지금은 하향세라 지자체마다 물론 다르지만 세종의 경우는 20%를 준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상태가 50% 이상 활렵수나 소나무가 적어야 합니다. 연적 개발지가 500m 이내에서 1만 평 이상이 개발이 된 곳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임야에 이제 가장 그 골칫거리가 분묘인데 그 개발에 많이 제한이 됩니다. 실제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그 관습법상 이제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서 이 시유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지루를 낼 필요도 없고 지루를 안 내두고 또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의 시효가 30년이라는 이 분묘기지권은 시효도 없습니다. 영구히 내 땅이 아니라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영구히 그 묘지를 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묘지 관리자와 협상을 해서 대가를 좀 지불하고 이장을 하는 것이 개발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는 최소 도로가 5m 이상인데 대지 2m 이상 접해야 하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6m 이상 시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은 그 지자체에서 만일 그 농로라든가 혹은 국어를 지자체에서 포장을 한 도로라면은 그것이 뭐 2m의 경우라도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다가 그 농촌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되면 원주민과 이렇게 잘 지내고 융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집성촌에는 텃세가 심합니다. 그 어떤 마을은 이제 마을 발전 기금이란 명목으로다가 뭐 수백만 원, 심지어는 뭐 목장 일을 한다고 공장이 들어오는데 수천만 원을 기부를 강요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그 강요를 하고 기부를 강요를 하는 동네가 있다면 참으로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지 같은 것도 이제 그 심지어 어떤 동네는 사실상 전쟁이 나도 막지 못하는 게 장모법인데 장례 행렬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기피를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림이나 그 농지나 국립공원 혹은 뭐 대지 이런 데에는 묘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불법 묘지 경매 시에 이제 처리 방법은 합장 시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이 상실됩니다. 합장이고 합봉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지에 예를 들어서 분묘가 있다면은 그것은 농지법 시행 이후라면은 불법 묘지이기 때문에 이장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농지법 시행 이전이라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농지법 시행은 1973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묘를 농지에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썼다면 상관이 없고 농지법 전용 대상도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성하는 1983년 10월 이전 것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 양성화가 가능한 생기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 시행 이전 1988년 11월 이전 것은 건폐율을 맞게 이제 이렇게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도로나 이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도로로 수용된다면 도로의 노선 공고가 있으면 이것은 도로관리청에서 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뢰가 돼서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하더라도 지게 됩니다. 그린벨트 지정 전이라면 이주권 대상이고 또 허가받은 것이라면 이주권이 대상이 되는데 이주권은 일테면 용마르권이라 하는데 통상 그 가치가 뭐 한 5억에서 한 10억 이렇게 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각 지역마다 그 지정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는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지정을 한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정 전에는 건축물이 있었다거나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한다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농막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평방미터 그러니까 6평 미만으로 이제 건축이 가능합니다. 2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건축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평 미만의 농막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수도, 가스도 가능하고 농지 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미연장 시는 불법 건물로 인해서 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농막은 이제 전답이나 과선에도 가능하고 임야에는 관리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는 15평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관리사를 가지고 또한 뭐 이렇게 관리사나 농막의 주소 이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는 200m까지는 이제 한전에서 이제 끌어줍니다. 물론 이제 전기를 끌려면은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님이든 일반 농림 지역이든 뭐 버섯집에서나 관리사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가능합니다. 임야를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 임야를 이제 과서론으로 변경시는 발전 차견 요건을 갖추면은 1억에 대한 세금 면제와 1억에 대한 대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태양광은 지금은 이제 농지지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추후는 안 받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식자는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불법 농지 형질 변경은 3년 이하 징역, 공시지가 100분의 50이 벌금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를 지목 변경에 대해서 만일 이제 뭐 상업적으로 된다면 몇십 배, 몇백 배의 투자 수익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정력 인근이나 지제역 인근은 지금 상업지는 옛날에 농지였습니다. 합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지가 상업지를 변경하면 불과 한 5만원짜리가 한 2천만원짜리, 그러니까 한 400%까지 가능합니다. 가치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은 앞으로 서울 세종과 제2경인이 뚫리고, 세종시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도 이제 불릴 지역이라든가 개발될 지역을 차후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ould